네, 안녕하십니까. 아마존닷컴 셀러 모임 카페의 카페지기 달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8월 27일 날 아마존 교육 스케일업에 관하여 간략하게 목차 설명과 어떠한 내용을 다룰 것인지, 그리고 지금 신청해 주신 분들은 어, 이 목차에 대하여 궁금한 점을 미리 사전 질문을 작성해 오셨다가 교육 시간 때 이래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들어 이렇게 목차 설명에 대하여 간단하게 동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8월 27일 날 할 목차는 이겁니다. 네, 첫 번째 보시면 ITN과 EIN이 왜 필요한가? 어, ITN과 EIN은 아마존, 그러니까 미국의 세금 납세 번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후에 아마존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상 판매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IN은 ITN을 발행해서 추후에 미국 국세청 IRS에서 아마존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면은 정식적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고 아마존 판매하는 게 옳게 됩니다. 네, 그럴 때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원천 징수를 하게 되면은 사실은 판매하기 힘듭니다. 미국 국세청에서 해외 셀러들에게 원천 징수를 하겠다. 아마존에게 원천 징수를 꼭 해라 하고 신고를 해라고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1년 동안 1억을 판매하게 되면은 만약 2천만 원, 3천만 원을 원천 징수를 합니다. 원천 징수를 하게 되고 그 다음 해에 내년에 이제 그 원천 징수에 대한 세금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해서 환급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진이 전부 다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일반적으로 1년 동안 내가 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1년 동안 내가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있다면 원천 징수해도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은 어떤 회사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1년 동안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네, 그거는 말도 안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IN 실질적으로 미국의 세금을 납부하는 EIN이나 ITIN을 발급해서 추후에 대비하자는 그런 겁니다. 네, 당장은 필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EIN 발급 절차 두 번째 발급 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세 번째 EIN 발급할 때 필요한 폼 양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네 번째 ITIN은 왜 필요한가? EIN이 있으면은 ITIN은 굳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ITIN이 있으면은 미국에 있는 은행 모든 은행은 아니지만 일부 은행에서는 ITIN으로 미국 계좌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에 필요하시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ITIN 발급 절차, ITIN 발급 절차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EIN처럼 간단한 게 아니고 ITIN은 세금 EIN이 발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ITIN을 발급받아야 되는 어떤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절차에 대해서 좀 상당히 긴 내용입니다. 사실은 미국의 세금 신고와 동시에 ITN 발급이 진행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식이 엄청 많습니다. 네, 텍스 리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식이 많고 거기에 대한 양식에 대한 어떤 작성을 어떻게 하는가 예, 샘플을 보여드리며 그다음 일곱 번째 이오리 발급. 이오리는 이제 유럽 쪽에 만약에 제가 물건 FBA를 보냈을 경우에 세관에 걸렸을 때는 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통관 고유 번호와 같은 거죠. 이오리 번호를 발급해서 통관을 쉽게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실 이오리 여기도 맹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강의 때 이야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영국 VAT 발급. 사실 유럽 쪽에 그냥 FBA 하시는 분들은 그냥 했습니다. VAT 없이. 하지만 아마존에서는 VAT를 등록해라고 이제 오게 될 겁니다. 어,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VAT를 발급해야 되는데 그러면 영국에 뭐 법인을 세워야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국 VAT는 개인 VAT와 법인 VAT 둘 다 발급이 가능한데 개인 VAT는 제 강의만으로도 충분히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 법인을 만들고 싶다. 법인 절차는 간단합니다. 사실 법인은 대행을 하게 되면은 어, 뭐 몇십만 원 정도로 영국의 법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열 번째
아마존에 보시면 레포트 중에 비즈니스 리포트라고 있는데 그 레포트에 대해서 목차가 많죠. 예, 거기에 대하여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활용해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정리를 해드리고, 11번째 아마존 광고죠. 아마존 광고는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딱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존 광고는 딱딱딱 몇 개가 있습니다. 예. 그게 아마존 광고 중에서도 노출되는 아마존 광고는 한 세 가지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12번째 기브웨이, 아마존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피드백이라든지 내 상품을 노출할 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13번째 캠페인, 아마존의 CPC, 예, PPC라 그러고 CPC라 그러죠. 예, 비딩해서 이제 하는 캠페인인데, 캠페인에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뭐 하루 얼마, 비딩 가격 얼마, 뭐 키워드 서치, 키워드 뭐 자동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했을 경우에 가장 캠페인이 잘 된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나오면은 현재 뭐 PL, 예, 프라이빗 레이블 서치 프로그램이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몇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 제가 사용한 소감을 사용해라는 게 아니고 사용해 보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떻더라 하는 걸 이제 좀 이야기 드리고, 뭐 시간은 분배는 뭐 몇 분 안 되겠죠.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서 뭐 사용해라는 게 아니고 사용해 본 결과 어떻다는 걸 설명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아마존의 뭐 메뉴 중에 하나죠. 비즈니스 셀러 프로그램 셀러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밴드 익스프레스, 예, 밴드 익스프레스를 하게 되면은 또 좋은 점, 장단점이 있겠죠. 그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FBA 바코드 프린트 할 때 상당히 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제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해준다고 해서 뭐 커미션을 먹는 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사용해보니까 참 편리하더라, 그런 걸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바이어 이메일 마케팅인데 이 부분은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안 됐는데, 이메일, 그러니까 바이어들의 이메일을 뽑아서 하는 부분인데, 이 추후에 제가 어떤 강의가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한테는 제가 무료로 이제 바이어 이메일을 어떻게 엑셀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네, 그걸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켓 확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시간이 되면은 아마존이 아닌 그 외 라자다라든지 뭐 q10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예, 이베이 뭐 이런 쪽에 마켓의 확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부분인데, 예, 영국이죠. 유럽 FBA 할 때는 VAT를 꼭 등록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FBA 하게 되면 VAT를 등록하게 되는데, 그 VAT가 만약 영국 FBA나 독일 FBA 두 군데 하게 되면 영국에도 VAT를 등록해야 되고 독일에도 VAT를 등록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념적으로 알고 하셔야 되지, 나중에 판매가 잘 되고 재고가 많은 상황에서 계정이 정지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게끔 사전에 개념 정도를 알아놓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8월 27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